네, 2024년 2월 15일 새벽 6시입니다. 어제 저녁에 조금 사람들하고 술 한잔 했더니 일찍 잤고 덕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뉴스를 가지고 논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하게 됐다는 양국의 발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유착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쿠바 수교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이런 해설들을 못하는데 한반도의 안보 지각이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하고 덴마크인가요? 유럽 국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무기한 연기했다.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앞선 방송에서도 약간 얘기했었는데 제가 네타냐후를 얘기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쯤 한동훈 한나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러시아가 계속 북한 무기를 사주고 있죠. 그걸 계속하면은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언을 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보도를 종합하게 되면은 러시아란다. 쿠바 외교부도 자기네 사이트에다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하고 수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정부를 유엔이 승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쿠바는 친미 국가였었죠.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인데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승리하죠. 그때 이제 원래 쿠바에 갔던 미국 군함이 침몰이 됩니다. 그게 무슨 왜 그랬느냐, 자작극이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는데 메인함인가 그렇죠. 그거를 기화로 해서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해서 스페인의 식민지인 쿠바를 미국이 떼어내죠. 그래서 쿠바가 독립을 했는데 친미 국가였죠. 그런데 이 국가가 1959년 그 유명한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가 배를 타고 몇 명의 게릴라를 끌고 들어가서 뒤집어버리고 공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쿠바하고 북한은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48년 정부를 만들었을 때 유엔이 승인했기 때문에 쿠바도 유엔 회원국으로 우리를 승인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전쟁 들어가고 하는 사이에 외교관계는 맺지 못했죠. 워낙 우리 국력이 약했으니까. 그러다가 59년도에 공산혁명이 나자 60년 쿠바하고 북한은 수교하면서 우리는 쿠바하고 계속 국교를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죠. 북한하고 쿠바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죠. 체게바라, 또 카스트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북한을 60년, 66년, 86년 북한을 방문했었죠. 이 쿠바가 변하려고 하는 거는 몇 차례 조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해서 조금 미국하고 쿠바가 굉장히 적대적 관계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쿠바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해서 미국에 대들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쿠바 사태 1961년인가요? 아주 세계 큰 위기를 만들었었죠. 그 정도였는데 오바마가 방문하면서 많이 유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쿠바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도 만나고 김정은과도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북한 언론 매체들은 쿠바 소식을 자주 보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교하지 못하고 북한이 수교한 나라는 현재 쿠바가 우리랑 수교했기 때문에 시리아 정도만 남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짝짝꿍으로 무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우리 외교부가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거기도 쿠바도 유엔 대표가 와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멕시코에서 양국 대사관끼리 주고받으면서 수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북한하고 쿠바가 크게 무역 교류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는 한방 큰 빅엿을 김정은한테 먹인 게 됩니다. 상당히 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다. 그것도 국빈방문이다. 국빈방문이라고 하는 건 상대국하고 오래전부터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일정을 다 맞춰놓은 겁니다. 2월 18일 출국인데 이 방송하는 날짜가 15일이니까 3일 앞두고 연기했다. 물론 그 전에 연기하겠다는 의사가 서로 왔다 갔다 했겠지만 상당히 촉급하게 취소를 한 거죠.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지금 이번에 국빈방문이니까 동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디올백 문제가 또 터지죠. 혼자 가도 터지고 같이 가도 터지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 거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이 시위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국내에서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민생 투어를 대통령이 부산 가서 뭐 얘기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하면서 지금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국내에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자꾸 외국을 방문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가서 솔직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네요. 경제예요, 경제. 안보는 미국하고 뭐 거의 99% 가니까 다른 나라랑 할 게 없는 거고. 경제인데 우리 기업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주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자꾸 기업인들이 이런 대통령 순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대통령까지 동원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우리 외교관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라든지 또 우리 장관을 통해서 자꾸 이제 대통령 순방을 외교부랑 같이 돼서 만듭니다. 그 외교부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시면 자기네들이 중요성이 드러나니까 자꾸 만들죠. 저 친구 중에 대사 지낸 친구들이 있을 때 대통령 자기 주재국에 방문 하나 만들면은 그게 일거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그게 기여가 돼서 잘하면 출세도 하고 보람으로 여기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외교부는 일거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질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포션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안보에 따라서 뭐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이 워낙 덩어리 큰 거 그 정도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쏘쏘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대통령도 외국에 오시면 기업인들이 만날 기회도 갖고 그런 거 하려고 자꾸 하는 건데 안보 문제라면은 안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연기해도 되는데 잘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3월 달이 되면은 안보 이슈는 분명히 터질 겁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을 연습을 하면서 작전계획 502를 연습하죠. 핵을 사용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거를 막고 재래식 전쟁도 핵 플러스 재래식 전쟁이 동시에 난다는 전제하에서 한미연합군이 작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미 육군은 공식적으로는 2사단이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2사단 사령부가 여기 있는데 이 2사단이 거느리는 부대는 1개 여단밖에 없어요. 여단급 부대, 여단급 부대. 그래서 나머지 2개의 여단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이 들어가서 한미연합사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와 있는 미 여단은 옛날에는 미국 육군들은요, 우리나라 육군의 기동부대는 장갑차 대대 2개에다가 1개 전차대대, 2장 1전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수도 기계화 사단, 뭐 수기사, 기계화 부대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부대들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병사단이 산악사단하고 공수사단 빼고 나면 다 기계화 사단인데 미국의 기계화 사단들은 2개의 전차 대대에다가 1개의 장갑차 대대입니다. 훨씬 더 세죠.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럼스펠드가 국방부 장관을 할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갑자기 막 급하게 달려가서 참전해서 꺼버리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커 부대라 그래서 전차는 없고 장갑차도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장갑차, 그 경기기화 부대를 만들죠. 전차는 없습니다. 그게 스트라이커 부대예요. 여단을 만들었는데 그 스트라이커 여단들이 미 2사단은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있는 여단들이 교대로 스트라이커 여단들이 교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핵 플러스 재래식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 2사단 밑에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아마 대형 헬기를 타고 북한 지역에 떨어져서 핵 플러스 기타 주요 시설을 점령하는 작전으로 가고 한국군 특수전 부대들은 국군 화생방사령부와 함께 역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북한의 화학전 세력을 제압하는 작전. 그리고 이제 전략사령부는 킬체인을 가동하고 KMPR을 가동해서 북한을 기타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 그 다음에 이제 육군 지작사가 공작사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보병 부대들을 걷어내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마 연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22입니다. 이거를 준비한다 그러면 북한도 이제 신경이 바짝 쓰죠. 미국이 이 연습을 포함해서 기타 등등을 위해서 한 5척의 항공모함을 보내서 그러면 비행단 5개가 오는 건데 어마어마한 전력이죠. 한국군 비행단이 지금 전투비행단 한 10개쯤 되나? 이런 세력이 한반도를 날아다닌다. 그럼 북한도 빨끈하면서 안보 소요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북한이 계속 지금 순항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뭔가 이제 터질 수도 있죠. 뭔가 하나 터지면 미국은 사실 좋죠. 그러면 러시아의 문제에도 개입하면서 뭐가 터지면 북한도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곤란해지죠. 이걸 틈타서 중국이 더 날뛸 수도 있는데 중국은 날뛰었다가 오히려 손해도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동맹 것들을 다 묶어가고 있으니까 중국은 지금 가만히 있고 북한도 지금 전쟁할 것처럼 겁을 주지만 전쟁 안 하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탁 걸리면 딱 좋죠. 이런 게 예상된다면 윤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 게 훨씬 좋죠. 자, 이렇게 하나 한다면은 이제 국내 지금 신성식 검사장을 징계를 하고 또 이상윤 씨가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윤 씨가 자기 법무부에서 징계가 다가오니까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자꾸 국내 문제 갖고 대들고 그다음에 조국 씨는 신당 만들겠다라고 하고 정치 문제로 자꾸 가는데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몇 차례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짝짝꿍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한 핵은 안 된다고 선언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5개 나라만 핵을 갖고 나머지 국은 핵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합의가 됐는데 지금 북한 핵 가진 나라로부터 무기를 사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럴 때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사준다면은 우리도 방법이 없다. 북한이 저걸로 경제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협할 거니까 우리도 핵무장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이니까 가능해요. 행정부 관료나 대통령이라면 이게 상당히 파문이 크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번에 후보하고 수교를 한 우리 외교부 또 국가정보원이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 뒤를 한동훈 위원장이 받쳐주면서 북한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성식이나 이성윤이니 조국인이 자기 감정풀이 하려고 세상에 국회의원 선거가 자기 뜻을 펼치려고 나와야지 자기 억울하다고 나와서 한풀이 하는 데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가면 안 돼요. 크게 놀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상대로 또 그렇게 해야만 또 한동훈 씨가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큰 인물로 가려면 외교 안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쿠바 수교 상당히 잘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2탄을 준비해라. 뭐냐? 러시아에 대해서 할 말 하는 거죠.
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전쟁한다라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더불어 바람잡고 있어요. 물론 외교당국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러시아 대사 입조심해. 러시아 계속 북한 지원하면 우리는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지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크게 보면서 이성윤, 신성식 유, 그다음에 조국 유의 감정 파리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지금 마침 법원도 최영길 씨죠. 성남시 의회 의장 하면서 당적을 국민의힘 전신에서 민주당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이재명 체제를 맞춰줬던 사람한테 징역 4년 이상 실형을 때렸죠. 그리고 그한테 돈을 8천만 원 줬다는 김만배한테도 처음으로 실형이 나왔습니다. 구속은 안 했지만 1심에서. 이렇게 이제 이재명의 비리도 하나씩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죄를 받아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안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이제 점점 이재명 내지는 그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감정팔이를 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러시아에 대해서 바로 대드는 그런 대전략을 한동훈 위원장이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너 자꾸 그러면 대한민국은 핵무장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외교부와 국정원도 좀 더 활발한 대북 공작, 대러시아 공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